예, 안녕하세요.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오셨다 나갔다 하시는데, 자, 오늘이 파워 BI로 시작한 EDX DAT 207X 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 내용을 보면은 8장이 디벨로퍼 API 쪽이고, 9장이 모바일 앱입니다. 모바일 앱은 문제도 없고, 그냥 소개하는 장이고요. 8장은 개발 관련된 것들을 쫙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쪽 동영상 쪽에서는 한 뭐 2, 3분짜리도 있고 5, 6분짜리도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그 폭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어,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최대한 넓게 넓고 얕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문자로 얘기해 주시면 그때그때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만약에 중간에 질문이 힘드시면 끝난 다음에 뒷부분에 얘기해 주시면 또 뒷부분에 제가 성실하게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 이제 인터랙티브 API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클라이언트 앱과 뭐 인베딩 타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뭐 퍼브너 얘기도 나오고 커스텀 비주얼 파워 BI 인베디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보시면은 파워 BI 사이트 쪽에 앞쪽에다가 dv.powerbi.com이라고 치고 들어갔을 경우에 파워 BI 이 개발자 센터라고 해서 개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쳐 나오는 모습하고 지금 그 EDX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모습하고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 설명할 링크가 지금 치고 들어가면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알고 보면은 쭉 내려보면 제일 밑쪽에 있는 이 네 가지가 그 파워 BI 개발자, 디벨로퍼들이 파워 B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요약을 해서 얘기 드리자면 먼저 API 이게 API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가요? 뭐 이렇게 함수같이 호출해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이 API에 대한 얘기가 가장 기본이 되고 그 API들을 이용해서 CS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 여기서 만든다는 얘기는 파워 BI에 있는 타일 하나하나를 웹이나 클라이언트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보고서를 통째로 집어넣든지 하는 것들을 이 API 가지고 할 수가 있고 또는 파워 BI를 구성하는 데이터 소스를 REST API, 그러니까 API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소스를 그 스트럭처를 파워 BI 안에다 만들거나 만든 놈에다가 데이터를 부어주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원격 제어도 다 API로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파워 BI 포탈에서 우리가 클릭해서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API 가지고는 거의 대부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세밀하게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API 및 그 웹이나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파워 BI 요소들을 이제 개발해서 집어넣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 소개가 이번 8장의 8장 디벨로퍼 API의 내용이고 또 한 가지 축이 사용자 지정 시각적 개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커스텀 비주얼 쪽인데 이 내용은 파워 BI의 각종 그 기본 제공된 차트 이외에 사용자들이 본인 입맛에 맞는 차트를 만들어서 쓰거나 또는 만든 내용들을 뒤에 이제 비주얼 갤러리에다가 예, 시작했습니다. 예, 갤러리에 어? 소리가 안 들리나? 소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예, 저 소리가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소리는 지금 안 들리시나요? 다른 분 혹시 어,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API에 대한 설명, 그다음 그 API를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이제 집어넣는 그런 예제 코드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시각적 개체, 즉 내 입맛에 맞는 차트나 그런 그래픽스들을 만드는 소스와 설명서가 어디에 있고 실제로 그 배포되어 있는 사용자 지정 시각적 개체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파워 BI에서 데스크탑 버전이나 또는 파워 BI 그 서비스 그쪽에서 어떻게 이걸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저희 EDX 화면에서 들어가는 메뉴는 바로 이쪽입니다. 그 REST API를 통해 가지고 저 파워 BI 어떻게 컨트롤하냐는데 지금 이쪽이 제가 그 제 클라이언트 쪽이 지금 속도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VM 쪽에서 작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VM 쪽은 좀 빠르더라고요. 진행하는 게. 자, 풀스크린을 하고 좀 다시 시작을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dv powerbi.com으로 들어가시고 여기서 EDX 첫 과정에 나오는 그 사이트는 밑에 있는 API부터 시작을 합니다. API를 보시면 여기에 뭐 영어로 나와 있죠. 일단 파워 BI API 나오고 내가 파워 BI API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파워 BI API를 가지고 당신은 프로그래밍적인 방식으로 특정한 파워 BI 리소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영어로 나오죠. 그래서 영어로 해석을 잘하면 제가 끝까지 할 텐데 일단 대안이 있으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파워 BI API 소개가 있죠. 얘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영어로 된 설명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마이크로소프트 도움말들은 여기 ENUS 쪽을 KOKR로 바꿔주시면은 한글로 번역된 컨텐츠가 나오죠. 이걸 보시는 게 편안할 것 같고 이쪽에 이제 그 파워 BI REST API의 개요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내가 어떤 기술을 쓸 건지 결정을 해서 뭐 단넷이나 jQuery나 루비나 뭐 이런 각종 이제 기술은 선택하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증해서 REST API 가지고 대시보드에 있는 놈들을 또는 리포트에 있는 놈들을 조작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API 가지고 클라이언트에서 CS에서 하는 부분 그리고 웹 앱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치고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샘플과 방법들이 이제 쭉 찾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 따라 하시면은 다 되는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처 해보지 못했는데요. 이거를 왼쪽에 좀 많이 있죠. 메뉴들이 만약에 현재 사실 현실적으로 파워 BI 자체를 그냥 써도 그 웬만한 그 분석 요구사항들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분해해 가지고 기존의 보고서에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고요. 분해해 가지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또는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서비스 쪽에 통합할 경우에는 이쪽 내용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EDX 예제를 보시면은 이 페이지에서 자 여기에 설명이 있고 뭐 인증 방법이 뭐 Azure Active Directory나 OAuth 2.0으로 인증한다 이게 나온 다음에 뒷부분부터는 다 참조하는 내용들인데 주로 참조 내용들을 보시면은 그 각각 구성 요소들이 어떤 포맷으로 데이터들이 구성이 돼 있고 또 어떤 그 REST API 코드를 가지고 호출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이제 데이터셋 가장 기본이 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뭐 구조가 테이블은 이렇고 데이터셋이 이렇고 이런 얘기들이 쭉쭉 나오는데요. 제이슨 포맷이죠.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자료 구조인데, 여기에서 쭉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우측에 이렇게 호출 예제가 나오고요. 이거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트라이를 누르면은, 자, 인증을 제가 제 파워 BI 계정을 인증을 해서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동의를 하면은 이제 돌고 있죠, 위에. 됐고요. 이제 인증이 됐고, 다시 이 리스트 테이블 쪽을 제가 콜을 시키면은 이 위에 그 REST API가 호출이 돼가지고, 아이고,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인증이 흘러갔는데, 자, 콜을 하면은, 이거 지금 인증 도움이 반영이 안 되는데요. 다시 이제 파워 BI 계정에 들어가서 따따따 인증이 좀 말썽이네. 자, 다시 지금 인증이 됐고요. 원래 이제 의도는 그 API를 던지면은 이 밑에 있는 집합들이 JSON 포맷으로 쭉 쫓아오게 돼 있는 게 원래 시나리오인데, 잠시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닫고, 이 세션에서 dv 넣고 API로 가서 데이터셋 쪽에 리스트 컬렉션을 트라이를 하면 이게 안 되지 갑자기. 잠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시크릿 창 세션을 끄는 다음에 끊고, 제가 연습을 좀 충분히 하고 왔어야 되는데, 자, 이쪽에 와서 다시 인증. 테이블 데이터셋 리스트 올 맞고 콜. 에러 아이템 not found. 아이디 지금 그 GUID 가져온 게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일단 시간상 이쪽에 있는 그 소스들을 그래서 업데이트 할 때의 소스, 그리고 뭐 각 요소에 대해서 예제들을 테스트 해볼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이쪽 아마 인증 쪽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확인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프로덕이면 이렇게 아이디 떨어지고 하는 가져온 것들인데 약간 좀 당황스럽네요. 안 되니까. 예.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빨리 이제 스킵하겠습니다. 이 시연한 부분은 EDX 첫 번째 동영상에 있으니까 그쪽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자, 다시 DV 가서 두 번째가 이제 C샵 소스를 가지고 몇 가지 이제 연결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역시 이제 이쪽에 에, 설명서를 통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 GitHub 리포지토리가 바뀌어가지고 정확히 찾아가질 않더라고요. 자, 여기서 찾아갈 때 제가 샘플 이렇게 이제 그 파워비아이 시사 뭐 이런 깃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를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아까 그 도움말 쪽으로 찾아가서 자, 도움말은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은 기본 파워비아이 사이트에서 학습의 설명서 쪽에 파워비아이 개발자로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파워비아이가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제 이게 그 요약된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대시보드의 데이터 푸시가 뭐냐 하면 신규 데이터셋을 개발자가 REST API로 만들어내고 거기다 데이터를 부어넣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 응용 프로그램 쪽에 대시보드를 통합하거나 또는 특정 앱의 그 이 타일, 대시보드나 보고서를 구성하는 리포트 요소 하나를 추가하거나 또는 전체 보고서를 잡아 넣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뒤에 것들은 뒤에 세 개는 뭐 PBIX 파일을 뭐 업로드하거나 다운받거나 또는 이제 이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커스텀 비주얼 만들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 이제 찍어 보시면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지금 앱에 통합하는 거는 기존의 파워비아이의 이런 그 타일 하나하나들 내 어플리케이션 어딘가에 집어넣는 절차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그 상세하게 단계별로 한글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상당한 컨텐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EDX에서도 한 2, 3분짜리 또는 4, 5분짜리로 쭉 한번 하는 걸 보여주고 더 읽어보라는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게 API를 이용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파워 BI 리포트 대시보드들을 일부 또는 전부를 커스텀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어플리케이션에 넣는 거를 어디 찾으면 된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메인 홈페이지의 개발자 쪽 설명서를 보시면은 그게 제일 정상적인 자료 접근 경로다.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거 말고 조금 뭐랄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시요. 깃허브 말고 뎁으로 딱 들어가서 밑에 내용들을 볼 때에 예를 들면 설명서 이렇게 딱 가서 보면 이쪽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참조 내용 중에서 설명서에 개발자의 파워 BI API 쪽 참조였던 것 같은데 REST 참조 이제 하도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제가 위치를 못 찾고 있네요 지금.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샘플 중에서 직접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괜찮던데 이게 REST API 설명서 API 참조에서
여기가 아니고 시작. 네, 도움이 되는 사이트는 제가 이제 다시 이번 세미나 끝나고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늘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위치를 까먹었네요. 자, 여기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아까 대부에서 처음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문구가 원래는 REST API였는데 그 얼마 전에 이 파워 BI 인베디드입니다. 포함이 이게 얘가 발표가 되면서 이게 지금 가장 탑에 올라와 있죠. 얘는 뭐냐 하면 파워 BI는 파워 BI인데 기존에 계속했던 파워 BI는 파워 BI.com이라는 사스 서비스 쪽에서 구성해서 이제 서비스도 나가고 과금이 나가는 거였던 반면에 파워 BI 인베디드는 저희 애저 클라우드에서 관리하는 서비스예요. 파워 BI는 파워 BI인데 그래서 그 용도가 그 조직 내가 아니고 대외 서비스용으로 파워 BI 구성할 때 파워 BI 인베디드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집어넣어서 대외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고 이때는 과금 체계나 구성이 기존의 파워 BI하고는 틀립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리포트는 똑같지만 파워 BI 인베디드는 완전히 좀 틀린 얘기고요. 여기 지금 시작을 눌러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Azure의 ARM API를 통해서 프로비전 되고 뭐 이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이거는 약간 전문적 영역인데 실제 보시면 여기 워크플레이스 콜렉션 워크플레이스 이게 그 애저 클라우드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공간이 생기고요. 이 공간 위에 파워 BI 오브젝트가 일종의 얘들이 호스팅을 하는 거죠. 호스팅을 하고 이제 그 기존에 또는 새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호스팅되어 있는 파워 BI 항목들을 가져와 가지고 대외 사용자한테 서비스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일단 클라우드 쪽에서 파워 BI 워크플레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기존의 파워 BI 이 닷컴 쪽은 자체에 이제 어떤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서브스크립션 해가지고 파워 BI를 구현하는데 반해서 파워 BI 인베디드는 내가 구매한 애저의 어떤 용량 안에다가 파워 BI 워크플레이스를 별도로 만들고 거기다가 호스팅을 해가지고 대외 서비스를 하는 그런 모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보시면은 이게 명확하냐 하면 밑에 가격 얘기가 있어요. 가격 얘기가 어딘가 있더라. 위에 인증 및 권한 부여 말고 여기 파워 BI 인베디드 있죠. 자, 파워 B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료고 프로 버전으로 가면은 그 월 한 10,000원 정도 해가지고 각종 기능 및 용량이 부과돼 가지고 조직이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반해서 파워 BI 인베디드는 이 가격 쪽을 보시면은 이제 호스팅되는 가능한 데이터 센터가 여기 이렇게 좀 나와 있죠. 한국 같으면 일본 동부가 제일 빠를 텐데 이럴 경우에 세션 100개당은 무료고 100개까지는 무료고 100개가 넘어가면은 100개당 6,000원씩 과금하게 돼 있어요. 그럼 세션은 뭐냐? 세션은 뭐 여기에 FAQ에 보면 세션은 외부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때에 열은 다음 닫으면 1세션 또는 시작된 지 1시간이 경과하면은 그 중에서 먼저 발생하는 게 세션 하나의 그 단위다 이렇게 약간 혼란스럽지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여기에 이렇게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BI 인베디드가 기존의 파워 BI하고 외형은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서비스 및 과금 모델이 틀린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거였네. 여기에 얘는 아까 말씀드린 거 둘 다 이제 적용되는 그런 그 예제인데요. 이 예제는 EDX에서 안 보여주는 거지만 인베디드 쪽에 쓸 수도 있고 아까 그 처음 얘기 드린 그 웹 앱이나 또는 웹 서비스 쪽에 파워 BI 요소를 끼워들 때도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가지고 진행이 가능한데
그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샘플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샘플 리포트를 호출해 보면은 이런 이제 인베디드 인증과 관련된 토큰과 URL이 되면 이쪽에 런을 시키면은 이제 밑에 리포트가 로딩이 되죠. 이 샘플 중에서 인터랙트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 내가 필터를 걸겠다. 그럼 이제 그 관련된 아이고 다시요. 자, 로딩을 하고 로드된 그 웹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상호작용을 할 때에 자바스크립트로 할 때에 여기서 내가 이제 필터를 거는 예제죠. 여기 보면은 테이블에 뭐 여기 린드세이즈가 이거를 필터 거는 거죠. 걸면은 밑에 필터가 걸리죠. 자, 필터를 푸는 스크립트 풀면은 이제 필터가 오씨 풀려야 되는데 네, 이제 잠깐만요. 이게 필터 걸고 뷰어에 걸렸고 리무브 필터, 겟 필터를 했네요. 제가 가져오는 걸 리무브를 했어야 되는데, 자, 리무브 하면 풀리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방식으로 파워비아이 요소들을 이제 조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쪽에 있는 파워비아이 인베디드에 있는 그 샘플들은 처음에 이제 인증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애저의 호스팅 인베디드 쪽 관련해서 인증 및 뭐 이게 나와 있는 거고, 이쪽을 제외한 나머지, 즉, 처음에 설명드린 거는 아까 OOS나 아니면 애저 액티브 디렉티브 방식을 인증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이 뭔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못 찾았네. 아까 찾아서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뭐 C# 이런 식으로 그 샘플 소스들이 기세도 있고 여기저기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쪽들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럼 약간 정신없이 했지만은 자, API 가지고 항목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어떤 그 맛만 보시면 되고요. 앱도 가능하고 웹앱도 가능하고 클라이언트 CS도 그런 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것들이 내가 만든 파워 BI 사이트를 조작하는 거 가능하지만 대외 서비스용으로는 파워 BI 인베디드라고 해서 애저 클라우드를 구매한 다음에 그쪽에다가 파워 BI 오브젝트를 배포하고 마찬가지로 그게 클라이언트든 웹이든지 그 내용들을 땡겨와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화면 구성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지정 시각적 개체죠. 자, 이거는 만드는 거는 저도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어요.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여기 나오는 어떤 시각화 항목들은 디폴트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만든 거예요. 사용자가 만들어 가지고 올린 것들이에요. 자, 이것들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GitHub에 그 만드는 소스 샘플 코드도 있고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걸 만드는 거는 우리 일반 사용자나 웬만한 개발팀은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만들어 놓은 걸 쓰는 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제 이 8장의 랩도 만들어져 있는 파워 BI 커스텀 비주얼 사용자 지정 시각적 개체를 다운받아 가지고 반영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이렇게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쪽은 사이트가 powerbi.com에 /비주얼이에요. 비주얼스까지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갤러리가 나옵니다. 갤러리에 보면 뭐 이런 개체들이 있죠. 이게 다 가능한 내용들이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예제에 나온 거는 예제에 뭐가 나왔더라. 저 랩에 나온 부분들이 여기 썬버스트 차트 같은 경우에 보면 저기 미리 보기 있죠. 이렇게 미리 보기가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 다운로드 비주얼을 누르시면은 이제 동의하면 여기 PBIVIZ라는 파워 BI 비주얼이겠죠. 여기에 확장자가 된
비주얼이 다운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다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였죠. 샘플을 하면은 얘를 적용한 파워 BI 데스크탑 파일, PBIX 파일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다운이 돼요. 제가 이거를 열면은 데스크탑이 뜨겠죠. 이렇게 임포트된 PBIX 저기서 이제 누르면은 사용자 지정 비주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미 등록돼서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자, 기본에는 없는 이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얘가 원래는 시작은 이제 그 컨트롤을 먼저 이쪽 import from file이라는 여기를 눌러서 커스텀 비주얼을 임포트를 시키면 됩니다. 임포트해서 아까 다운로드에 있는 다운받아놓은 PBI BIZG 파일을 임포트 하면은 얘가 임포트 되면 여기 생겨요. 그럼 얘를 눌러가지고 비주얼을 넣고 이쪽에다가 뭔가 이제 값을 넣어주면은 제가 이제 카테고리 밸류가 이 세일즈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커스텀 비주얼이 올라온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웹에다가 퍼블리시 하잖아요. 일단 세이브를 먼저 해야 되겠죠. 세이브를 해서 웹에다가 제 워크플레이스에다가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 배포가 끝나면 저희 파워 BI 제 영역에 지금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자, 이게 왜 보이냐 하면 제가 임포트를 해놔서 그래요.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지금 새로운 비주얼 이제 하나 다운로드 해가지고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비주얼 갤러리에서 좀 그럴싸해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따가 이제 하나 더 하겠는데, 자, 얘를 한번 다운해 볼게요.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운이 됐죠? 그럼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석세스 한 거고 닫기가 지금 안 떠가지고 제가 그런데 더 닫아야 되겠다. 이게 터미널 서비스 되다 보니까 좀 확인이 좀 애매하네요. 일단 끊고 다시 열겠습니다. end task. 네, 죽었죠? 자, sunburst PBIX를 열면은 첫 번째 다운받은 이 커스텀 비주얼이 여기 있을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제가 다운받은 걸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임포트 한다고 하고, 두 번째가 이거 있죠. 이거고, successfully imported 됐으니까, 이거 이게 불안하지? 자, 지금 제 VM이 좀 불안정하니까 다시 로컬 모드로 긴급 변경을 해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powerbi.com 비주얼스를 들어가면 다시 커스텀 비주얼이 나왔고, 여기서 아까 다운받은 선버스트 다운받고요. 아까 다운받은 게 있죠. 하나 제가 연습할 때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하나 올려볼까 이거?
다운받겠습니다. 이제 세이브 했죠. 그리고 폴더 쪽에 열어서 썬버스트의 샘플 파일도 하나 받고, 자, 이걸 열면은 파워 BI가 이제 호출이 돼서 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이게 저쪽 걸리지? 자, 새로운 시각적 개체 다운받은 것들을 가져오기로 해서, 로컬은 한글로 돼 있어 좀 편하네요, 저도. 여기에, 레이더, 선버스트, 뭐, 리퀴드 필 게이지였죠. 자, 확인하면, 여기에 이제 게이지가 뜨죠. 지금 기존에 받은 것 좀 줄이고, 이게 줄질 않나? 크게. 하나 다시 해서, 얘를 추가하고, 이 필터의 밸류를 세일즈로 해서 넣어주면은, 이제 이게 떴죠. 자, 그럼 이걸 저장을 하고, 제가 게시를 다시 하겠습니다. 게시를 지금 이렇게 해서 게시를 해야죠. 오늘 좀 계속 약간 불안불안하네요. 로그인하면 이제 배포가 되고, 내 작업용에다가 다시 엎어치기가 되겠죠. 있으니까. 자, 엎어쳤습니다. 자, 아까 확인이 저기 안 보여서 VM에서 못했는데, VM 거 닫고, VM 온 이유는 여기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지만 있었네요. 이게 아마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터미널 서비스 색깔을 다 보여준 것 같은데, 이제 가면은 다시 배포했고, 여기에 보고서를 뭐 새로 고침을 하든지 하면 이쪽에 하나 더 생기겠죠. 보자, 새로 고침. 전체 새로 고침볼까요? 새로 고침. 그렇죠. 이제 페이지가 추가됐죠. 이 보이네? 같이 배포가 되네. 배포가 같이 되네요. 이게 지금 프로젝트 하는 쪽에서 똑같이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얘가 배포가 미리 됐었나 보네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했냐면, 배포했던 것 같아요. 배포했던 것 같고, 이제 뭘 배포했냐면, 여기 편집으로 가서, 여기 지금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같이 배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로컬에 있는 거를 다시 올려줘야 돼요, 사실. 지금 이거 이미 다른 프로젝트에 쓰면서 해서 그런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보여드리는 이게 아니고, 자, 세 번째, 저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거를 한번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이거. 지금 예제를 잘못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 이거 아니다. 이걸로 할까? 좀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플라이어스, 좀, 그럴싸한 게 없을까요? 안 썼을 만한 거.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안 쓴 것 같으니까. 자, 비주얼 다운하고, 자, 다운로드 했죠. 다운로드 하고, 지금 열려있는, 이 페이지는 이거였고, 이 페이지 내용을 지금 다운받은 개체로 바꿔볼게요, 다시. 가져오기, 듀얼 KPI로 갖고 오고, 여기에 들어왔고, 얘를 누르고, 세일즈를 넣고, 이렇게만 할게요. 지금 그 저장한 다음에, 잘 안 보이니까 색깔만 좀 다시 좀.
색깔만 컬러를 약간 바꾸고 대충 이 정도만 해서 저장 후에 다시 게시. 이제 게시가 돼서 엎어지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 새로 고치면 얘가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이 페이지 같이 배포가 되네 이거는. 그럼 이야기지 잘못 같이 배포가 되네요. 커스텀까지. 저는 이제 같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같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올라간 다음에 한 번 더 이쪽 편집 쪽에서 이거 등록을 해주는 생각했는데 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배포하면 같이 배포가 됩니다. 쑥스럽네요. 잘못 알고 있어서.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개발 쪽은 한번 쭉 훑었습니다. 약간 부실했죠. 이 부실한 부분을 이제 잠시 그 8장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좀 보강을 좀 더 하겠습니다. 커스텀 비주얼 쪽은 이거 참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쁜 것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이제 구장 설명을 드리고 약간 더 자세하게 괜찮은 컨트롤 같은 거 소개를 좀 드릴게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 구장은 이제 모바일 앱 쪽인데 모바일 앱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 파워 BI가 지금까지는 파워 BI 데스크탑 앱하고 그리고 파워 BI 웹 서비스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여기에 윈도우는 윈도우 스토어가 있거든요. 윈도우 스토어를 들어가서 윈도우 스토어 쪽에서 파워 BI를 검색을 하면은 이 파워 BI 윈도우 스토어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아 설치를 하면 제가 설치를 했죠. 설치를 하면 이제 파워 BI 윈도우 앱이 이렇게 구동이 됩니다. 파워 BI 윈도우 앱은 조회 전용이에요. 여기서 작성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파워 BI 데스크탑은 작성용 도구인데 반해서 파워 BI 윈도우 앱은 그냥 조회용 도구로 보시면 되고 실제로 파워 BI 서비스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서 보는 파워 BI 서비스가 앱으로 구현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뭐 조회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본 거, 그 다음에 작업 영역 선택하는 것들 새로 고침 그리고 이게 이 파워 BI 그 윈도우즈 앱은 SQL 서버 리포팅 서비스 쪽도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파워 BI만으로 좀 구현이 어렵거나 그런 것들은 SQL 서버를 등록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 밖에 이제 인계층에서 알람 받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우선 내용을 간단히 보시죠. 지금 이제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 이거 뭐 똑같죠.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모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체 화면 보기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설명이 좀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 핀이 있어요. 핀 잠깐만요. 이 핀 이게 이제 각 이 앱들이 여기 좀 내려가자. 각 앱들이 이제 뭐 안드로이드용도 있고 아이폰용도 있고 윈도우즈 폰용도 있고 이제 윈도우즈 운영체제용도 있는 건데 그 베이스마다 조금씩 특수한 기능들이 특색 있는 기능들이 한두 개씩 있어요.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 여기서 시작의 고정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 하면 고정을 딱 시키면은 윈도우의 이 타일 쪽에 고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앱을 열지 않아도 중요한 지표 같은 것들은 바로 확인이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지금 망했지만 윈도우즈 폰에도 이제 타일이 흘러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앱을 띄우지 않고도 이렇게 특정 값이나 그래프 같은 것들을 고정해 놓고 보는 그런 기능들은 윈도우즈 앱만의 어떤 특징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라이브 타일에 추가하는 게 가능한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게 있죠. 누르면 이제 그 크게 보는 것도 있고 이제 여기 개별 리포트 보실 때는 가서 이제 리포트를 찍어서 보면은 리포트도 잘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비슷비슷 거의 똑같아요. 뭐 누르면은 이제 필터링 똑같이 걸리고 그러면 보는 거니까 필터 거는 항목들이 여기 있고 여기서 필터를 이제 걸 수가 있죠. 잡아서 어, 자 이런 게 있고 제가 이거 네? 두 번째로 소리가 지금 막 나죠. 이게 안드로이드 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알, 어, 여기서 화면을 먼저 좀 공유를 좀 바꿀게요. 화면 공유를. 화면 공유를 바꿨고 프레젠테이션 모드 이겁니다. 예. 지금 보이시죠? 이게 제 지금 안드로이드 폰인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자, 여기서도 그 스토어에 가서 가보겠습니다. 엄하게 떴네. 앱 스토어로 가서 파워 BI를 찾아보면 여기에 파워 BI를 검색하면 이건 이제 애플 스토어에도 있겠죠. 네. 이걸 하면 이렇게 4.4라는 높은 카운트를 받은 앱이 표시가 되고 설치를 하면 설치가 됩니다. 별로 안 크죠. 금방 될 줄 알고 있네. 예, 자, 열면은 열리죠. 열면 열리고 여기에 이제 뭐 시작하기로 제가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리포팅 서비스 또는 파워비아이 연결 가능하고요. 자, 파워비아이 연결을 해서 파워비아이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을 하고 이 얘기는 파워비아이 쓸 때에는 별도의 그런 그 클라이언트 앱 개발이 아마 잘못 쳤습니다. 개발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있는 거 그냥 쓰면 되는 그런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탐색 시작하면 여기 자, 반 SDL이 저희 예제니까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그 대시보드부터 잘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모바일 앱들의 특성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제가 이제 이거를 보다가 제가 무슨 좀 관리자예요. 한 소리 하고 싶으면 여기서 모바일 앱은 커멘트가 가능해요. 공유할 때 여기에 자 색깔을 빨갛게 해서 지금 많이 까졌잖아요. 매출이 이렇게 좀 불만이다. 여기가 불만이다. 이제 뭐 말도 치는 거죠. 바로 합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한 다음에 공유를 눌러서 지금 공유를 이메일로 할 수도 있고 잠깐 다시 이 조작 실수로 이제 초기화가 됐는데 대충 하겠습니다. 좀 뭐 웃는 얼굴로 이거 좀 비웃는 거죠 이거는. 뭐 자 이렇게 넣고
공유를 누르면 이게 이제 지금은 메일로 되는데 메일, 카카오톡, 무슨 페이스북 다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메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메일로 공유하게 되면 대시보드 쪽에 링크와 이것들이 같이 이렇게 나와서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모바일 버전의 좀 소소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모바일 쪽에 또 재미있는 기능이 제가 이제 구체적인 리포트로 들어가서 반 SDL에 보고서로 들어가서 실제 보고서가 있죠, 여기에. 여기도 이제 페이지 달기가 있는데, 에이씨, 어디갔더라. 네. 연습 부족으로 지금 다시 오자. 보고서를 들어가서 들어갔어. 이 보고서의 페이지 주석 이상한데? 대시보드로 한 거 보고서로 바로 가서 스타팅을 눌러주고 제가 경로를 좀 잘못 봤던 것 같은데요. 들어가서 내비게이션이고 QR코드 만드는 부분이 그렇지. 자, 만드는 게 아니, 제가 여기에 이 스캐너 기능이 있어요. 스캐너 기능.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이 스캐너를 보시면은 뭔가 이제 QR코드를 보는 게 나오죠. 자, 이게 어떤 기능이냐 하면 저희 파워 BI 리포트 쪽에서 보고서에 아니고 저긴가? 이 QR 생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QR 코드를 생성을 하고 제가 지금 그 양쪽에서 지금 그런데 이 스캐너를 가지고 이렇게 QR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모바일 쪽에서는 그쪽 보고서로 나가는 거예요. 가서 70, 80 나왔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시나리오인데 이 QR코드를 출력하거나 해서 자 이게 예를 들어 특정 상품의 어떤 매출이나 재고에 관한 분석 보고서고 이 QR을 찍어가지고 진열대에다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QR만 찍어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 리포트 같은 것들을 바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모바일 쪽에 좀 특색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 그 웹 쪽에서 특히 대시보드의 경우에 대시보드인 경우에 그냥 이 대시보드가 모바일에서 보시면은 쭉 일렬로 쫙 나왔잖아요. 그 부분들을 여기에 이렇게 모바일용 대시보드는 별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 내용들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서 모바일로 보기에 부적절하거나 재배치가 필요하면은 모바일 전용 대시보드는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모바일 쪽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네. 익스텐드로 하고 마지막 그 내용은 또 다시 이거를 세컨드 모니터로 다시
그리고 예, 이제 바뀌었죠. 자, 이게 이제 구장의 내용이에요, 사실. 별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전체 내용은 끝났고요.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좀 뜬금이 없지만. 그래서 8장의 개발 부분, 그리고 9장에 이제 모바일이나 윈도우즈 쪽에 전용 앱이 있어가지고, 기존 보는 거 이외에 소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예고 드린 바와 같이 한번 지금 오늘 하나 안 한 게 뭐 있냐면 그 실시간 보고서에 대해 가지고 좀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한번 EDX에 있는 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EDX에. EDX에서 그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주는데요. 그 사이트 이름이 PUB NUB 라는 사이트더라고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처음에 조금 헤맸었는데 이 퍼브 누 이게 잘못 치면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게 좀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미국 지역에서 그 IoT 네트워크와 뭐 디바이스와 프레임워크와 이런 걸 파는 회사더라고요. 실시간 리얼타임 스트리밍 데이터 같은 것들로 해서. 그래서 EDX의 예제는 여기 디벨로퍼에 여기 런타임 데이터 스트림 이그젬플을 선택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그 데이터들에 대해 가지고 고를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센서 네트워크, 시뮬레이트죠. 가상의 센서 네트워크 선택을 해주시면은 EDX에서 이제 예제로 쓰고 있는 일부면 뭐 습도, 온도, 무슨 조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놨어요. 그럼 얘를 파워 BI 쪽 대시보드에서 대시보드 하나 만들게요. 하나 만들어서 이제 뭐 실시간 연습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고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타일 추가인데 여기 사용자 진 스트리밍을 하겠다. 그럼 이제 스트리밍 종류가 지금 하나도 없죠. 추가할 때에 추가 여기 집합 추가 위에 있죠. 추가하면은 이제 API로 추가하는 게 있고 조금 전에 본 사이트 펍넛 쪽에서 가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아마 파트너로 협약이 된 것 같은데 자 펍넛을 하면은 뭐 이름은 실시간 센서 정보 이렇게 놓고요. 이 등록 키가 가서 보면은 밑에 부분에 여기 서브스크라이브 키가 있어요. 이게 등록 키죠. 이 키를 여기 넣어주시고 채널 이름은 여기 있는 이 채널명 펌럽.센서 네트워크이라는 채널명으로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이거는 뭐 안 넣으셔도 괜찮고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항목들에 대해 가지고 레이아웃이 확인이 돼서 밑에 이제 포맷 확인하신 다음에 만들면은 밑에 실시간 센서 정보가 등록이 하나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대시보드로 가서 타일을 추가하는데 실시간 데이터다. 조금 전에 만든 센서 정보를 추가하겠다. 그럼 뭘로 추가할래? 꺾은 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축은 값은 뭐냐? 값은 내가 그러면 어떤 조도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타임스탬프로 쭉 나오게 하고 여기 이제 뭐 다음 뒤로 해볼까요? 여기에 그 다음에 밑에 최근 5분이 표시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은 실시간 센서 나머지는 타일 기본 속성이죠. 뭐 URL을 넣을 수도 있고 이거는 있는 거고 적용을 누르면은 이제 좀 기다리면은 여기에 이제 실시간으로 받아오는 센서가 뭐야 이거
자, 뭐가 문제일까? 아까 됐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타일 추가, 실시간 데이터, 센서 정보, 다음. 그냥 카드로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습도. 실시간 들어오죠? 지금 이렇게. 여기에. 이걸 이제 아까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